안녕하세요. 여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여행길 을추편인데요.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겨울생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겨울철 화초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나는지, 또 어떤 기운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어, 겨울 을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전 시간에 그 을축일주에 대해서 영상에 올렸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뭔가 좀 어, 2%가 부족하대요.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 영상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요. 좌우지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한테 더 좋은 그런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겨울 을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제 목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. 그런데 간목하고 을목이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간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물질적으로 큰 나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뿌리가 튼튼하잖아요. 그래서 어, 그 간목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잠깐 그 성장을 멈췄다가 다시 이 따뜻한 봄 되면 이렇게 성장을 하면 되는데 을목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 식물들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. 어떤 식물들은 그 씨앗으로 이렇게 에, 저 종자를 번식하게 되고 어떤 또 식물들은 그 뿌리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식물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줄기와 이파리 그 영양분이 다 뿌리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봄 되면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. 제가 그 3년 전인가 처음에 여기 이제 그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친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우술이라고 하는 그 식물 뿌리를 다려 먹으면 아주 그 다리 아픈 데는 좋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술 뿌리를 캐러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늦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줄기와 이파리는 다 이제 갈색으로 변해서 없어지고 그 형체만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캐보니까 그 안에 세상에 그때 가을인데 이미 그 새싹들이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새싹들이 그 그러니까 그 연한 핑크빛이라고 할까요? 그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그 새싹들이 신비스러운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.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미 식물들은 내년 봄을 위해서 가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새싹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적당한 그 열기가 필요한데요. 그래서 이제 겨울생 화초들은 이렇게 조우상으로 화기운이 꼭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화에는 우리가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이제 그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운.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기 열기로서 이제 식물들이 그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 나무들은 이런 따뜻한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초들이 이렇게 겨울에는 물론 뭐 감목들은 뭐 지상에서 이렇게 성장을 좀 멈춘 상태로 대기하고 있지만 어린 화초들은 이제 그 줄기와 잎파들이 다 그 땅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런 그 땅 속에서 이렇게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하는 기운으로는 또 토도 필요하겠죠. 토. 그래서 토라고 하는 기운은 이제 그 목보호, 그러니까 을목을 보호하는데
필요하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그 토라고 하는 것은 그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수기가 좀 강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수기를 좀 제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수기를 좀 제수해서 식물들이 필요한 만큼 적당량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. 그래서 우리가 토로는 이제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기온이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그 습한 땅보다는 이제 좀 건토, 좀 따뜻한 그런 그 식물들이 그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게끔 건토가 좀 유리하겠죠.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기토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. 아무래도 이제 건토가 조금 겨울철 나무에게는 좀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감목은 왜 이제 그 우리가 그 큰 나무들은 가을에 이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금기가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제 제목으로 쓴다고 했는데 을목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을목들은 작은 화초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제목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을목은 그 금그임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주 구성이 이렇게 감정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반드시 목화 기운으로만 이제 화토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. 때에 따라서는 금기가 많은 사주도 있고 또 수기가 많은 사주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화토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좀 환경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금수가 기운이 강한 사람들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금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그만큼 생활력이 좀 강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화토 기운이 있어서 행복하고 금수 기운이 있어서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. 살아가는 방식이 목화 화토 기운에 비해서 금수 기운이 강한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야말로 좀 생활력도 강하고 또 그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환경이 더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뭐 비교적 을목은 크게 뭐 그 필요한 기운들이 좀 단순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.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겨울생 그 을목들을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전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